안녕하세요. 김부장TV의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인 날입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올 한 해는 원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하시는 사업 다 잘 되시고 번창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신축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 또는 매입하시고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내시는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과 상가는 업무용으로 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 임대사업자 개념이 같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위주로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에 앞서서 오피스텔 일반 임대사업자 특징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총 분양가에서 건물분 부가세 10%를 환급을 받으십니다. 사업자 내시고 부가세 환급까지 받으셨다면 세를 놓으실 때 반드시 업무용 또는 사무용으로 세를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 주거 목적으로 세를 놓으시거나 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세무서에서 주거 목적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 경우 부가세 환급 받으셨던 거 다시 나라에 다시 환급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축 물건에 대해서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셨다면 10년 동안 임대사업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다만 중간에 자유스럽게 매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남은 기간만큼 부가세 계산해서 다시 나라에 환급하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 통해서 오피스텔 매매 계약 진행하실 때 이제 포괄 양도 양수 계약 형식으로 특약사항에 이제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인 이 문구가 들어가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환급 받으셨던 거 다시 나라에 환급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단 포괄 양수도 계약하실 때 정말 중요한 점이 매도인분께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지를 하십니다. 폐지하시고 바로 매수인분께서는 이 사업을 승계를 해서 새로운 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내셔야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구가 특약사항에 꼭 들어가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매도인분께서 이제 부가세 환급 받으셨던 부분을 인정하시고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매매가 되면 이제 매도인 분께서는 부가세를 토해내지 않으셔도 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세제적인 측면입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물건 취득하실 때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처분하실 때 비과세 요건 충족하신다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합산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이제 세금 내는 부분인데요. 일반 임대사업자 내셨다면 1년에 2번 부가세 확정신고 하셔야 되고요. 유산세 내시고 이제 종합소득세 또한 내시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 처음 분양계약 하시고 일반 임대사업자 내시는 게 왜 유리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축기간입니다. 건축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건축기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처음 분양계약 하시고 입주 시점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각자 본인의 주거 현황 및 계획에 따라서 이제 임대를 할지 아니면 실거주를 할지 그때 이제 계획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일단 일반 임대사업자 내시고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부가세 환급분으로 다른 투자물건 투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물론 매우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급하게 정말 좋은 투자 물건이 생겼을 때 그 정도 투자금 확보가 가능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부가가치 세액에 해당하는 이제 이자를 절감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경우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이자 절감을 위해서 시행사에서 이제 계약금, 중도금 1차, 2차, 3차 이때마다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거든요. 이때마다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참고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입주 시점 가셔서 사업자를 폐지를 하신다면 그동안 환급 받으셨던 부가세 부분은 나라에 다시 환급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 일시로 납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 현금 상황 꼭 파악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일반 임대사업자 어떻게 등록 신청하는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입니다. 세무서는 아무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가능하면 물건지 관할 세무서 가시는 게 번 발걸음 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방문 신청하실 때 준비 서류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양계약서 사본, 본인 신분증, 도장 이렇게 지참하셔서 세무서 방문하시면 일반 임대사업자 신청서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 신청서 쓰셔서 이제 담당자에게 제출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인터넷 홈택스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면 맨 윗줄 보시면 신청 제출란이 있습니다. 신청 제출란 클릭하십니다. 신청 제출란 들어가시면 중간 부분에 사업자 등록 신청 정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십니다. 사업자 등록 페이지입니다. 맨 좌측 보시면 이제 파란색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클릭하십니다. 하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란이 나옵니다. 인적사항을 입력하시면 되시는 기본 정보와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하십니다. 보시면 이제 상호명은 신규 공급받는 오피스텔 이름과 이제 호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쓰시고 이제 성명 쓰시고 전화번호 기재하시고요. 사업장 소재지 보시겠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보시면 이제 주소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요. 주소 검색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소 검색하실 때 신규 분양 물건의 경우 분양계약 시점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십니다. 이 경우 주소 검색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요. 주소 조회창 윗부분 보시면 집원 주소로 도로명 주소 조회 클릭하시면 보시면 중간에 사업장 소재지로 건물 신고 안 된 가건축물이거나 건축이 없는 나대지 경우 여기 네모 박스 체크하셔서 이제 주소 검색하시면 되십니다. 다음은 업종 선택입니다. 옆에 보시면 전체 업종 내려받기 내려받기 하셔서 뭐 업종 코드 조회하셔도 되시는데 일단 부동산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업종 입력 수정 클릭합니다. 업종 선택 창이 뜹니다. 보시면 이제 업종 코드 입력하시고 검색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이제 701201입니다. 이 숫자 누르시고 검색을 하시면 업종 코드 목록 조회해서 이제 숫자 701201 조회하기 버튼 누르시면 밑에 보시면 이제 확인 가능하십니다. 업태명 부동산업, 새 분류명 부동산 임대업, 폐쇄 분류명 비주거용 건물, 사무 상업 및 기타 비주거용 이거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선택하시면 이제 업종 선택 창에서 이제 다 표기가 됐죠. 부동산업, 비주거용 건물, 산업 분류 코드 68112, 산업 분류명 비주거용 건물인데요. 다 기재가 됐다면 확인하시고 등록하기 누르셨으면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선택 네모 박스 있고요. 구분은 주로 돼 있고 이제 업종 코드 맞는지 확인하시고 업태명, 업종명 다 확인하시고 이제 맞다면 네모 박스 체크하시고요. 이제 밑에 업종 등록 클릭을 하십니다. 클릭하셨다면 이제 업종 선택 확인해 보시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사업장 정보 입력입니다. 보시면 이제 기본 정보에서 이제 개업일자가 중요한데 개업일자는 신규 분양 물건의 경우 입주 지정일, 입주 날짜 맞춰서 그 달의 1일로 표기하시면 되십니다. 개업일자 기재하셨다면 밑에 이제 임대차 내역 입력인데요. 사업장 구분은 본인 소유 클릭하시고요. 자가 면적의 경우 이제 전용 면적입니다. 분양계약서 보시고 전용 면적 그대로 표기하시면 되시고요. 보시면 이제 기본 정보는 공동사업자 선정, 없음으로 표기하고요. 밑에 사업자 유형입니다. 사업자 유형도 중요합니다. 이제 일반 과세로 표시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맨 밑에 보시면 서류 송달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 장소와 다를 경우 입력. 현재 거주하시는 곳하고 사업지, 물건지하고 이제 다를 경우 입력하셔야 되는데 이제 송달받을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클릭하십니다. 다 기재하셨다면 이제 맨 밑에 이제 파란색 버튼 저장 후 다음 버튼 꼭 클릭하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제출 서류 선택 창이 뜹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임대차 계약서 사본, 파일 찾기. 미리 이제 컴퓨터에 분양 계약서 이제 저장해 놓으시고요. 파일 찾기 하셔서 이제 선택하셔서 이제 클릭하시면 되십니다. 이제 최종 확인 창이 뜨는 보시면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 유의사항 한번 읽어 보시고요. 신청서 제출하기 클릭하시면 이제 등록 신청이 마무리 되시는 겁니다. 모든 등록 신청이 완료가 되면 이제 휴대폰으로 완료가 되었다 문자가 옵니다. 문자 보시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 원본 세무서 방문하셔서 찾으셔도 되시고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하셔도 되십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 경우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의 경우 지급달 2월 25일까지 신청하시고요. 신청하시고 다음 달 15일 이내로 본인 통장으로 환급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신규 분양 물건의 경우 시행사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하시고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세금계산서를 분양대금 납입시마다 발행을 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받으셔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환급받을 통장, 신분증, 세금계산서 지참하셔서 세무서 직접 가셔서
조기환급 신청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통해서 인터넷으로 조기환급 신청하셔도 되십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오피스텔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상가도 같은 방법으로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직접 등록 신청하셔서 조기환급 신청하시거나 세무사에 임하시면 안전하게 등록 신청부터 환급까지 모든 걸 잘 처리해 주실 겁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